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김희연입니다. 이제 필수 의료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그 각 임상과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거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맺혀져 있는데, 물론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수가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이제 수가도 각 임상과에 대한 수가보다는 그 질환에 따른 수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 중증 질환,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그런 환자들은 다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응급실로 오는 환자 중에서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수가를 올려주면 과랑 접근하지 않아도 그 수가에 대한 문제는 좀 그렇게 좀 쉽게 풀릴 것 같고요. 그러나 이제 그 필수 의료의 가장 핵심이 그 수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인력에 대한 게 더 큰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필수 의료나 필수 응급 의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중증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그 중증 환자를 볼 필수 의료에 관계된 의료진이 없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가를 올려주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. 그러면 그 수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그거에 필요한 의사를 뽑죠. 그러면 그 의사를 뽑는데 그 의사가 어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병원에 있는 의사를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밖에 안 나타나거든요. 그러면 결국 작은 지역에서 생기는 환자는 결국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, 그럼 또 환자를 전원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, 그거에 대한 위험도는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수가로 해결은 어렵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배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가 정말 너무 적으냐? 그러진 않거든요. 외과 의사는 많으신데 그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개업을 하시거나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외과 의사가 많고 큰 병원에 근무하시는 외과 의사가 적으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인력의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, 그게 바로 시스템이거든요.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맞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안들, 그게 되지 않고서는 수가 문제로는 이 필수 의료를 풀 수가 없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공공정책 수가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필수 의료나 아니면 응급 의료나 재난이나 이런데 새로운 수가를 만드는 건 이제 좋다고 저도 하는데,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수가가 새로 생겼다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데서 우리 전체 파이에서 다른 데서 결국 떼와야 되는 수가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든 것 자체는 좋은데 전체 파이에서 딴 데를 또 떼와서 이쪽 그 공공정책 수가를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의료 그런 전체적인 그 파이 말고 다른 일반 회계에서 충분히 그 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이런 필수 의료나 응급 의료나 재난 의료에 충분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를 기존 그 수가에 다른 부분을 떼오면 결국 돌려막기 밖에 되지가 않거든요. 그러면 당분간은 필수 의료가 좀 땜빵이 되겠지만 또 떼온 데는 거기는 또 약한 부분이 또 약한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하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가 않고 새로운 버짓을 만들어서 지금 수가 시스템 말고 그 새로운 버짓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하고 지원을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결국 응급의료 체계가 해결이 되고 또 필수 의료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순환 당직 체계는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그 많은 지역에서 뭐 시범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범 당직을 실제로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인력 문제에 이렇게 귀결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순환 당직을 하더라도 환자가
그 하루에 이제 이렇게 한두 번씩만 오면 순환 당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날은 심내혈관 환자가 10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당직 한 병원이 그 환자를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환자를 결국을 보려면 충분한 의료인의 공급이 선행돼야지만 순환 당직도 의미가 있는 거지. 정말 적은 인력이 지금 현재 근근히 그 응급 환자를 수술하거나 소아 환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그분들을 이렇게 순환 당직제로 몇 개 병원을 묶어서 하면 일부는 효과를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분들도 그 번아웃이 돼서 뭐 몇 개월 지나면 결국은 다른 데로 인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지역병원이나 권역센터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인력이 있고 거기에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그 응급 환자를 커버할 수 있게끔 좀 충분한 인력, 장비, 시설 그런 걸로 좀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되게 이제 예민한 부분인데 그 많은 권역센터나 대학병원 응급실이 이제 의료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증 환자가 많이 와야 되고 경증 환자는 좀 작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. 대학병원 응급실도 그렇고 권역센터 응급실도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보면 권역센터도 한 50%에서 60%는 경증 환자거든요. 중증 환자가 한 40%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경증 환자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그 대학병원이나 권역센터보다는 작은 병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는 중증 환자를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,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중증 환자가 왔을 때 지금 대학병원하고 권역센터는 솔직히 중증 환자를 받아도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병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환자가 전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 입장에서는 응급실이 어느 정도 좀 비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럼 환자를 받고 그러면 그 환자를 빨리 본원에 그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모든 그 병원의 시스템이 이제 외래 환자 그다음에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여기에 많은 게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병실은 항상 차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그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나 병실이 항상 없는 구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자는 응급실로 많이 들어오고 입원은 안 되고 그럼 전원을 시킬 수밖에 없고 중증 환자들도 전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좀 빠져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응급의료 체계 개편은 그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나온 지 오래된 내용이거든요. 권역센터의 기능을 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늘리겠다는 그런 이제 그게 가장 큰 변화고 또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권역, 지역, 기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아주 쉬운 단어인데 국민들은 조금 이게 괴리가 있는 말이거든요.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증, 일반, 응급실 그러면 조금 더 말이 편하긴 편해요. 그런데 이제 그 체계 개편이 이제 그 권역센터의 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쉽지 않은 게 권역센터에 기능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10개가 더 늘어난다. 그럼 거기에 근무할 의사들이 실제로 더 많이 생기느냐.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응급의료 체계 개편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. 뭐 국민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고 그런 것들은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그런 한계가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이다.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 아산병원처럼 이제 심내혈관 환자가 문제가 되면 자꾸 이제 심내혈관 쪽에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거기에 인력을 더
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고 소화가 문제가 있으면 소화에 대한 인력, 소화 시스템 이렇게 포커싱이 되거든요.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응급 환자라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. 제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볼 때는 그게 심장 질환이건 뇌혈관 질환이건 소화 질환이건 산부인과 질환이건 외과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건 그게 다 다른 게 아니고요. 결국은 환자가 그런 환자는 다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와서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이 되고 이 환자는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, 이 환자는 산부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, 이 환자는 심내혈관 환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되는 건데 그 환자를 다시 쪼개서 심내혈관 질환이 따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심내혈관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논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응급의료 체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 안에 작은 서브 타이틀로 심내혈관 질환, 소화 질환, 산부인과 질환, 외과 질환이 있는 거지. 그거를 다 지금까지 시스템을 무시하고 심내혈관 질환의 응급의료 체계가 새로운 게 또 필요한 것처럼 그런 거는 좀 지금의 시스템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응급의료 체계가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한정적이거든요. 우리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리소스 안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은 약간 통합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갖고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